나는 거기서 그거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예요. 네. 상공 경제 5단체장 회의에서요. 저는 거기서 나가서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3 내지 5%의 엉터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거는 다른 식으로 감내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학문과 예술을 지원을 해야 한다 하는 입장이니까 이거는 뭐 예산 늘려서 얼마 더 주겠다 하는 그런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K문화강국위원회에서 그런 점에 대범하게 그 제도 개혁할 수 있는 거를 안을 만들어서 새 정부 들었으면은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리고 최소한의 것만 지키면 충분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화적 자산을 키울 수 있도록 해보자. 네, 그거죠. 예. 근데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저는 거기서 생각이 하나 더 나가는 게 뭐 연구 지원이나 뭐 창작 지원할 적에는 결과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설령 결과가 부실하더라도 R&D라고 하는 것은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는 그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시도하는 게 리서치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학기술 쪽도 마찬가지고 리서치를 하다가 말아요. 이 보고서를 내면 일정한 성과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실패를 하더라도 더 했다가 실패 나면은 지원금 받은 거에 보고서를 못 내니까 하다가 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진사회로 가면은 민도가 그런 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선진국형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것이 전부 정성평가를 안 하고 정량평가를 해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안을 만들 수 있는지는 좀 선진국 사례도 보고 그 연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K컬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한류가 정말로 영화, 음악 그리고 뭐 드라마 뭐 전문화가 돼 있는데 여기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은 잘 그 체감을 못 하는데 저 BBC 그 방송에서 실크로드 탐사 십몇 부작을 했어요. 그 007 그 본드걸로 나오는 조앤나 럼니라는 할머니가 그 나와서 이제 쭉 그 실크로드를 거꾸로 찾아가는 거예요. 베니스에서 우리는 경주에서 시작해서 이제 서안에서 도낭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이란, 터키, 베니스로 갔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서양 사람이니까 베니스에서 이렇게 거꾸로 오는 거예요. 오면서 가는 곳마다 실크로드 교류의 흔적들로 그 지방에 뭐 결혼식 있으면 가서 구경하고 춤을 추면 자기가 춤도 추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밥도 먹고 해가지고 투르키스탄이라고 타클라마칸 사막 그 직전에 있는 스탄 있는 거에 하나에 오지에 왔는데 중국 정부가 그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서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그 끝맺음을 한 곳이 실크로드의 가장 험한 천산산맥 그 타클라마칸 사막 입구에 오지 중에 오지잖아요. 그 조그만 도시에 갔더니 그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앤나 럼니 그 이 여배우가 자기도 들어가 갖고 스카프 날리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춤 추고 나서 그 이제 거기 이제 그 민족 음악인 줄 알고 너희들이 지금 춘 춤이 뭐니 물어봤더니 K-팝이에요. 이게 한류가 뉴욕이나 파리, 런던에 간 정도가 아니고 뭐 아프리카, 남미 같은 남극, 북극 다음에 제3극인 이 타클라마칸 사막 입구까지 간 게 우리 한류입니다.
이 영화는 관객 수로 또 음악은 빌보드 차트로 해서 나타나지만은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을 봤을 적에는 거기까지 갔고 이 K컬처가 갖고 있는 중요한 그 의미는 한국의 제품에 대한 문화적 신뢰도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자동차고 화장품이고 반도체 전자상품이 잘 팔린데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갖고 있는 신뢰를 광고 회사에서 안 해도 K컬처가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가 산업 홍보, 국가 홍보의 차원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말씀은 좋은 제품, 네. 뭐 삼성전자, 네. 현대자동차와 같은 네. 제품을 네. 통해서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 겁니까? 네. 아니면 문화가 먼저 나가서 아니죠. 그 제품이 좋죠. 예. 근데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거가 이런 문화적 토양 속에서 나왔다 하는 신뢰죠. 예. 예를 들어서 저 청바지 있잖아요. 네. 청바지가 대개 이태리에서 디자인해도 이 제품 만든 것은 그 제3세계의 비난한 나라에서 만든. 네. 근데 청바지를 샀는데 딱 섰는데 어느 나라라고 말하기 싫은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라고 메이드 인 뭐라고 네. 써 있을 적에 그때 갸우뚱해지는 게 있잖아요. 네. 메이드 인 이탈리라고 예, 써 예. 있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와 같은 거죠. 대한민국 이런 문화가 전 세계 시장에서 호응을 받는 네.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 문화가 내가 예.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는데 네. 제가 뭐 케이팝을 즐기길 했어요. 뭐 그걸 받고 내가 저 감동을 받아서 노래를 했겠어요. 근데 그 유튜브 그래도 또 공부는 해야 되니까 이제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보는데 5, 6년 됐네요. BBC 음악 그 라디오에서 어느 음악 평론가에게 K-팝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이 음악 평론가가 대답을 하는데 K-팝은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거는 뭐 리듬앤브루스도 아니고 힙합도 아니고 재즈도 아니고 일렉트릭 뮤직도 아니고 그 모든 여러 음악에서 좋은 요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춤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낸 복합적인 건데 융합인데 장르의 융합인데 이것은 마치 한국의 뛰어난 음식인 비빔밥 같아가지고 신선하고 영양가 많은 야채에 밥을 넣어가지고 맛있는 소스를 넣어서 비벼서 먹으니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이런 케이팝 문화가 복합적인 문화 융합적인 거 역대로 나와 있었던 여러 요소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거를 처음 만든 것은 서태지와 아이들이랍니다. 네. 근데 그때는 SNS가 발달하지 않아서 한국에서만 머물렀는데 이것이 2002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의 떼창 같은 그런 문화하고 다 결합을 해가지고 이 K-팝으로서 이름으로서 만들어내니까 누구든지 다 좋아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아프리카적인 저 리듬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서정적이고 슬픈 것도 끼어들고 때로는 한국적인 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음악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은 대단히 건전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게 없고 마약이나 이런 퇴폐적인 게 아니고 뭐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극복할 거야 뭐 또 어떤 때는 애교 있게 오늘 밤은 삐딱하게 뭐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것들은 다 같이 받아들이니까 부모들도
그것을 다 지원을 해주고 그것으로 인해 갖고 정서가 맑아진다는 거죠. 그 점은 비틀즈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그 음악 평론가에게 그럼 K-팝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런 물어보니까 그건 그들이 하기 나름이죠. 네. 더 발전하면 사람들이 따라갈 것이고 네. 거기에서 멈추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은 매너리즘의 침체에 있다가 또 한 시대에 그걸로 끝나겠죠.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 못 봤다. 그건 역시 미래가 어떨지를 네. 평가하기보다는 네. 지금 네. 어떻게 네. 하는 것에 한계야. 달려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